네, 뉴욕 증시 간밤 하락폭이 깊었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조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좀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인데 역시나 나스닥 지수가 3%로 하락폭이 가장 크고 S&P 500 지수도 2% 넘게 특히나 다우가 사실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선방을 잘 해줬었는데 2.25% 3개월 내 가장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FOMC 당일인 전날보다도 좀 크게 빠진 모습인데 그렇습니다.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시장의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좀 지배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예. 미 연준의 기준금리 발표가 있었던 14일 그리고 간밤인 15일 이틀간의 지수의 흐름을 보아도 얼마나 점차 시장이 위축이 되었는지 볼 그러네요. 수 있습니다. 실제 공포지수라 불리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 VIX는 7.66% 이날 급등했고요. 또 이날 미국의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됐는데 이 지표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 11월 소매 판매는 전달보다 0.6%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11개월, 그러니까 거의 1년 만에 최대 감소폭이고 또 월가 전망치였던 마이너스 0.2%보다 감소폭이 3배나 됩니다. 사실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꼈던 시즌에서 소비가 이렇게까지 급감을 했다. 이게 많은 것을 좀 시사하는 만큼 시장이 좀 크게 위축이 된 모습인데 근데 뭐 물론 특수 상황이긴 하지만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시장이 오르는 이런 모습이 좀 요즘에 많이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을 보니까 사실 피벗 기대감이 좀 확 꺼졌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겠죠. 그렇죠. 사실 경기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시장은 이 경기 침체의 징후를 연준이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을 좀 낮추거나 예.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왔는데 저희가 14일 FOMC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인플레이션 목표가 2% 이 목표치에 이르기 전까지 금리 인하 없다. 이렇게 파월 연준 의장이 강조했으니 이제 시장은 안 좋은 지표를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겠구나 이런 신호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소매 판매 지표 내용도 세부적으로 살펴봐도 좋지가 않았는데요. 예.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CPI가 전월 대비 0.1%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를 감안하면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실제 감소폭은 더 큰 것입니다. 13개 부문 중에 전자제품과 자동차, 가구 등 9개 품목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매출액이 줄었고요. 또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 등 대규모 할인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상점 판매가 0.9% 감소했습니다. 아마존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나마 이제 레스토랑과 술집 등 식음료 서비스 부문만 0.9% 상승을 기록했고요. 이날 같이 발표된 여러 다른 경제 지표들이 있는데요. 미국 11월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2% 감소했는데 특히 제조업이 10% 넘게 감소를 나타내면서 5개월 만에 하락을 전환했습니다. 또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11.2를 나타내면서 전달 확장해서 다시 수축으로 급 전환됐고 필라델피아 연은의 제조업 지수 역시 신규 주문이 급감하면서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경기 지표들 외에도 오는 밤에 미국도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이런 부분도 오늘 시장 하락 요인으로 분명히 좀 작용을 했을 것 같은데 월가에서는 좀 변동성이 클 거다 이렇게 보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약 4조 달러 규모의 주식과 주가지수 선물 그리고 ETF에 묶인 옵션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어서 예. 어떻게 보면 옵션 트레이더들에게는 올해 가장 바쁜 마지막 하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월가 애널리스트인 켈리 콕스는 올해 소매 및 기관 트레이더 모두 옵션에 대한 의존도가 급증했다며 만기 몇 시간 전에도 대규모 막바지 변동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 이번은 매우 큰 옵션 만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월가에서는 남은 2022년 마지막 2주 동안 뉴욕 증시가 훨씬 더 큰 스윙을 하기 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야기는 이제 상승과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죠. 커먼웰스 파이낸셜의 CIO인 브라이언 프라이스는 이제 큰 경제 지표 발표가 없고 또 많은 투자자들이 휴가를 갈 것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시장이 더 큰 변동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지막 2주 동안 뉴욕 증시 변동성이 더 확대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만큼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내년 경기 침체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볼 텐데 사실 연준이 금리 인상 지속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국채 수익률 보면은 떨어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시장이 연준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런 면도 있고요. 예.
앞으로 예. 이제 연준이 매파적 기조를 이어갈 만큼 경기가 좋겠느냐라는 데 의문을 둔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만큼 시장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이날 2년물 미국 국채 금리는 전일 대비 2bp 정도 내린 4.24%, 10년물 국채 금리는 6bp 가까이 하락한 3.45% 거래됐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한 4.3% 레벨에 달했던 10년물 국채 금리가 3.4% 레벨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2년물, 10년물 이 장단기 금리 역전의 폭도 마이너스 80bp로 확대됐는데요. 예. 장단기 금리 역전은 경기 침체를 예측하는 가장 높은 확률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경우 88%가 경기 침체로 이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를 거의 확신하고 있다라고 네.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월가 전문가들 분석은 어떤가요? 먼저 골드만삭스 한번 보고서를 볼까요? 골드만삭스는 당장 내년 1분기 원자재 가격이 43% 오를 수 있다. 이런 좀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제프 커리 골드만삭스 상품 대표가 올해 원자재의 비정상적인 폭등에도 충분한 자본 유입과 또 원자재의 안정적인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급 부족 현상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뱅크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인 브라이언 모이니에는 11월에 들어서 이 신용카드 결제액의 증가세가 줄고 있고 또 미납은 늘고 있다. 예. 그리고 소비자의 예금자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축은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경기 침체 우려 확대에 월가의 투자의 대가, 가치 투자의 대가 하워드 막스는 내년 미국 증시가 역사상 세 번째로 큰 대격변을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전망을 했는데요. 앞으로 증시 투자 환경이 180도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 저금리 시대의 투자자들을 사로잡았던 위험 자산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안전 자산의 시대가 돌아올 것이란 이런 조언도 남겼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웨스트 조연 기자였습니다.